자, 이 서부후황의 이 뒷기절을 보면은 사달사사정, 여기에서 이 사달사사는 사람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부후황에 사는 사달사사라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또 그 다음에 보면 귀인, 중구사, 소구이, 여기에서 귀인은 귀화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 고구려, 신라, 가야, 왜와 같은 그 주변 나라에서 흘러들어온 유민이나 또는 전쟁 때 끌려온 사람들을 귀인으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이 매라성 법리원 답 오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라성 법리원에 있는 논 오형을 개간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석된 부분을 다시 종합을 해보면 이 서부후황에 사는 이 사달사사라는 사람과 또 귀인이 이 매라성 법리원에 가서 논 오형을 개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달사사 정, 이 정은 무엇이며 또 이 중구사 소구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목간의 왼쪽 줄에 쓰여 있는 중구사 소구이는 어떤 의미일까? 먼저 구자의 의미를 찾아보기로 했다. 부여신에 자리한 정림사탑, 탑 표면에 구자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백제에 5도덕부를 두었는데 24만 호의 인구가 620만 명이다. 즉, 구는 지금의 명과 같이 사람 수를 나타내는 단위인 것이다. 고대 입구자가 사람 수를 나타내는 단위였다는 건 광개토대왕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녀 생구천, 남녀 1000명이란 뜻이다. 즉, 중구사 소구이에서 구자는 사람을 세는 단위로 중 4명, 소 2명이란 뜻이다. 그럼 중과 소도 사람을 나타내는 말일 텐데 무슨 의미일까? 당나라의 율령을 보면 3세 이하를 황, 16세 이하를 소, 20세 이하를 중, 21세를 정, 60세를 누라고 한다라고 적고 있다. 사람을 나이별로 구분해 특정 이름을 붙였는데 그 중에 중과 소가 있다. 왜 이렇게 사람을 나이별로 구분한 것일까? 그 인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근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노동력의 징발이었었는데 조용조의 조에 해당하는 거죠. 용하고 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건장한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그렇다면 백제도 이렇게 연령별로 사람을 구분했을까? 삼국사기에 보면 북부 사람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사현과 이산에 2성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나이를 기준으로 토목공사에 사람을 징발한 것이다. 그렇다면 목간에 등장하는 중과 소도 사람을 나이별로 구분한 단위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정자는 사달사사라는 사람 이름 뒤에 기록돼 있어 그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한다. 정은 21세를 의미하고 중은 20세 이하, 소는 16세 이하를 의미하는 것이다. 백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상을 우리가 알 수 없었는데 이 목간이 발견됨으로 해서 백제에서도 적어도 그 3층 이상의 혹은 4개 층 이상의 중국하고 유사한 연령별 인력의 구분 체계가 있었다,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목간은 백제에도 연령별로 사람을 구분하는 호적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럼 이 목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후황에 사는 이 사달사사라는 사람은 정이니까 21살 이상 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21살 이상 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귀인 중구사,
귀인 중에 16살 이상 20살 이하의 사람이 4명이고요. 소귀 16살 이하의 사람이 2명. 그러니까 모두 8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메라성 법리원에 가서 논 5형을 개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왜 목간에 적어놓고 있는 걸까요? 이쯤 되면 이 목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던 것인지 궁금해지실 텐데요. 자, 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목간은 종이가 흔치 않던 시절에 종이 대신 쓰여졌던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아주 다양한 용도로 쓰여졌던 목간들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 이 목간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는 이 글월 문자만 많이 써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마 글을 연습하던 연습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이 주걱 모양을 하고 있는 목간이 있습니다. 저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아마 두루마리 사이에 끼워 넣었던,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은 책갈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이 목간은 문서라든가 또는 통행증으로도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비성에서 발굴됐던 목간은 무엇일까요? 자, 이 목간을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면보다는 이 글씨의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확인된 바로는 4자 정도가 되는데 아마 이 글씨를 풀이해보면 이 목간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던 것인지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간의 한쪽 면에 쓰여 있는 글씨는 서정부의. 그런데 이 글자들을 보면 뒷면에 한 번씩 나온 글자들이다. 서는 서부 후왕할 때 서자고, 정은 사달사사라는 사람 이름 뒤에 붙었던 정과 같은 정자다. 그럼 오랑캐 이자는 무엇일까? 그 공남지 목간의 앞면하고 뒷면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면은 글자가 많은 뒷면의 것을 요약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경우에 그 앞면의 이, 오랑캐 하는 이하고 뒷면의 귀는 그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되는데, 그 여기서 이라는 것은 백제 중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화의사상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그 동아시아에도 수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기의 동아시아 제국이 나름대로의 화의사상을 가지고 주변을 이로, 자기를 화의 중심으로 놓고 주변 제국을 이로 규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영토 확대 과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영토 확장에 더불어서 편입된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랑캐이는 뒷면의 귀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한쪽 면엔 또 다른 면의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놓은 것이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요약된 내용을 한쪽 면에 적어놓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목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